2026년 8월 10일 무지개의 나라가 마침내 대륙으로 돌아온다. 2025년 늦가을 몽골 울란바토르 외곽의 넓은 초원. 차가운 바람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평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 친바트. 당시 67살. 몽골 초원에서 태어나 평생 조상의 땅과 전통을 지켜왔다는 예언가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보르지긴 계통의 후손이며 오래된 샤먼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몽골어에서 알탄은 황금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두고 황금처럼 빛나지만 강철처럼 쉽게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하는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예언 기록이 아닙니다. 알탄 친바트라는 인물과 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여러 예언 역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인터넷과 일부 영상에서 전해지는 하나의 예언 이야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람이 병을 싣고 온다. 세상이 멈춘다. 그리고 이듬해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쳤습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곰이 다시 일어난다. 평온이 불타고 겨울이 더욱 추워진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 발언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 알탄 친바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이번에는 러시아도 유럽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곳은 동쪽,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 동쪽의 형제들이여 들으라. 그리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가 온다. 그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왜 그는 울었을까요? 그가 본 미래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국에 닥칠 재앙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기회의 시작이었을까요?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전통적인 간지에서 병은 불의 기운을 품고 있고 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병오년을 붉은 말의 해라고 표현합니다. 알탄 친바트는 이 해를 변화의 시작으로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붉은 말이 초원을 가로지른다. 그 말은 멈추지 않는다. 더 동쪽으로 달려간다. 말은 속도와 이동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붉은색은 무엇일까요? 불, 정화, 그리고 때로는 피와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낡은 것들이 타오른다. 가짜 돈, 가짜 명예, 가짜 권력, 거짓으로 쌓은 것들이 불길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2026년 한국에서 정확히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경제적 불안, 정치적 혼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질서의 흔들림,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은 먼지가 땅을 덮는다.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 집을 세우기 위한 터닦기다. 파괴와 건설, 혼란과 정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단순히 나쁜 해가 아니라 전환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요? 경제 구조일까요? 정치의 방식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생각과 삶의 방향 자체일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알탄 친바트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설명하면서
몽골을 언급한 것입니다. 초원의 아들들이 무지개의 나라를 찾아온다. 몽골에서 한국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솔롱고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무지개와 관련된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예언에서는 한국을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알탄 친바트는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생존을 위해 손을 잡는다. 선택이 아니라 필요가 된다. 단순한 문화 교류나 무역 확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향해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합니다. 섬은 더 이상 섬으로 살아갈 수 없다. 대륙과 연결되지 않으면 길이 막힌다. 대한민국은 지리적으로는 반도입니다. 그러나 분단 때문에 육로로 북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실상 섬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물류와 무역의 대부분을 바다와 하늘에 의존합니다. 알탄 친바트는 2026년 이후 이러한 구조가 점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원, 무역, 안보, 새로운 공급망, 모든 문제가 한국에게 대륙과 연결되는 새로운 길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몽골이 먼저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몽골이 문을 연다. 그 문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2027년과 2028년. 그는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뼈와 살의 결합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뼈는 초원에 있다. 살은 바다에 있다. 따로 있으면 약하지만 함께하면 거인이 된다. 여기에서 뼈는 몽골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몽골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산업 기반과 자본, 첨단 기술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좁은 땅과 부족한 천연 자원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기술, 자본, 교육과 인프라는 강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첨단 소재, 문화산업, 알탄 친바트의 비유대로라면 몽골에는 큰 뼈대가 있고 한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살과 근육이 있는 셈입니다. 둘이 만나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 그는 2027년부터 2028년 사이 한국 기업이 몽골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공장과 연구시설, 배터리와 원재료 가공, 희토류와 광물 관련 산업, 한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몽골에서 확보하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몽골의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몽골 청년들은 한국에서 기술과 경영을 배우고 한국 청년들은 몽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의 왕래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결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도에는 두 나라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국기도 다르고 정부도 다릅니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 교육과 사람의 이동은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됩니다.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과 몽골의 오랜 역사적 인연도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고려와 몽골은 전쟁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왕실 간 혼인도 이어졌습니다. 갈등과 교류가 함께 존재했던 복잡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알탄 친바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00년 전에도 서로를 만났고 1000년 뒤에도 다시 만난다. 그러나 한국과 몽골의 결합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문을 열기 위한 준비다. 그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북쪽입니다. 그는 2029년을 이야기하며 갑자기 북한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북쪽의 문이 열린다. 닫혀있던 땅이 다시 숨을 쉰다. 2029년 북한의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 하나가 떨어진다. 체제가 멈춘다.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군대와 경찰, 공장과 행정조직, 기존의 시스템이 이전처럼 작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군대가 밀고 들어가 체제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래된 기계가 부품을 잃고 서서히 멈추는 것처럼 내부에서 기능이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권력 내부의 갈등, 주민들의 인식 변화, 여러 문제가 쌓여 한계점에 도달한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큰 공백이 생겼을 때 남한이 즉시 들어가게 될까요? 알탄 친바트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쪽이 너무 빨리 들어가면 충돌한다. 북쪽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7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언어는 같아도 생활 방식은 다릅니다. 교육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인식도 다릅니다. 남한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들어가더라도 북한 주민이 셋을 점령이나 강제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중간에서 필요한 나라가 바로 몽골이라고 했습니다. 초원의 트럭이 북쪽으로 간다. 식량과 약을 싣고 들어간다. 북한에게 몽골은 비교적 특별한 존재입니다. 과거 사회주의권 국가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고 남한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알탄 친바트는 몽골이 남북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몽골의 이름으로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물자와 자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 지원합니다. 처음 북한 주민들은 몽골의 도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뒤에서 한국이 자신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남쪽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남쪽 사람들이 북쪽 땅을 밟는다. 2년이 지나면 경계가 흐려진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태극기가 평양에 올라가고 통일을 선포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훨씬 느리고 조용한 과정입니다. 2031년 알탄 친바트가 본 한반도에는 여전히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휴전선의 의미가 이전과 달라집니다. 지도에는 선이 남아있지만 사람의 마음에서는 선이 사라진다. 남북 주민들의 왕래가 늘어납니다. 기업이 북쪽에 공장을 세우고 북한 주민이 남쪽에서 일하고 공부합니다. 남한 주민들이 백두산과 평양을 찾습니다. 총을 겨누던 군인들이 경계 임무를 줄입니다. 일부 지뢰가 제거되고 철조망의 문이 열립니다. 예언에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서로를 이웃으로 보기 시작한다. 정치적인 통일 선언보다 국민의 마음이 먼저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통일은 종이 한 장에 서명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장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하며 같은 길을 걸어본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알탄 친바트가 보았다는 통일은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물이 섞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33년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산에서 기차가 출발한다. 평양을 지나 울란바토르로 간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달린다.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가 서울과 평양을 지나 대륙으로 연결됩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거쳐 러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철의 실크로드라고 부릅니다. 한국전쟁과 분단 이후 오랫동안 끊어졌던 육로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알탄 친바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섬이 아니다. 한국은 대륙의 문이 된다. 지금 한국의 화물은 대부분 배와 비행기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육로가 열리면 완전히 새로운 선택지가 생깁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물건이 기차에 실려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지나 유럽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유럽과 중앙아시아, 몽골과 러시아의 자원도 육로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이 됩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것을 대륙으로의 복귀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이 과거처럼 영토를 넓혀 제국을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았다는 새로운 힘은 칼과 말이 아니라 기술과 연결에서 나옵니다. 2034년에서 2035년, 그는 고구려의 기상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표현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영토 확장이나 군사적 강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칼과 말로 세운 제국이 아니다. 기술과 문화로 이어진 새로운 힘이다. 고구려는 농경과 유목문화가 만나는 공간에서 성장했습니다. 평야와 초원, 도시와 기마문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하나의 국가 안에서 결합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현대의 한국과 몽골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도시 문명, 몽골의 광활한 자연과 유목문화, 두 세계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그는 이런 장면도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몽골 초원에서 말을 타고 생활합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며 도시에서 잃어버렸던 여유와 도전 정신을 다시 배웁니다. 반대로 몽골 청년들은 서울과 한국의 대학, 기업에서 첨단 기술과 경영을 배웁니다. 한쪽은 자연에서 배우고 다른 한쪽은 산업과 기술을 배웁니다. 서로 배우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세대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어와 몽골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모두 자신의 고향처럼 느낍니다. 알탄 침바트는 이런 세대를 두고 과거의 고구려 정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5년, 그는 한국이 정신적인 스승의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스승이라는 말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가장 많은 나라, 군대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본다. 돈 때문이 아니다. 무기 때문도 아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 때문이다. 한국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분단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독재와 민주화의 고통도 지나왔습니다. 경제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모 세대는 먹을 것을 아껴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누군가는 중동의 사막에서 일했고 누군가는 독일 광산과 병원으로 갔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웠고 새마을길을 만들었으며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아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의 젊은 날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알탄 침바트가 한국의 역사에서 보았다는 힘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었다. 그래서 2035년에는 한류가 단순히 음악과 드라마에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했던 관심이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 문제를 해결해온 방식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가난에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쟁과 분단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켰는지를 배우러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알탄 침바트의 눈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좋은 미래를 보셨는데 왜 우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프기 때문이다. 기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 한반도의 평화, 끊어진 철도의 연결, 전쟁 없는 통합, 새로운 대륙의 시대. 하지만 슬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가 본 것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가장 좋은 미래였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열리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외국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수도권과 지방, 남성과 여성, 서로를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상대를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면 아무 길도 열리지 않는다. 통일도 협력도 발전도 불가능하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몽골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이라고 했습니다. 몽골을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하면 이 길은 열리지 않는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사람과 나라까지 낮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몽골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몽골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가르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동생이나 후진국처럼 바라본다면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외부의 압력도 경고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몽골이 가까워지면 주변의 큰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각자 다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탄 침바트는 특정 국가를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압력도 올 것이다. 달콤한 제안도 올 것이다. 그때 눈앞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선거만 보지 말고 100년 뒤를 보라. 기업인에게는 말했습니다. 이익만 보지 말고 길을 만들어라.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지 마라. 새로운 땅으로 나가라. 언어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배워라.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몽골로 이주하라는 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익숙한 세계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문화와 만나고 기존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다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는 공장과 건설 현장, 해외 파견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 역시 이전에 없던 세계에서 자신들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도전의 정신은 같을 수 있습니다. 알탄 침바트는 마지막으로 모든 한국인을 향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멀리 보라. 섬처럼 생각하지 말라. 대륙을 향해 마음을 열어라. 과거의 적도 미래에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몽골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넘게 총을 겨누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잘못을 잊을 수는 없지만 미래의 협력까지 모두 닫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자신의 원칙을 가지고 주변국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끼리 서로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알탄 침바트는 2025년 가을 초원에서 예언을 마친 뒤 더 이상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가 새로운 예언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너희가 선택할 차례다. 결국 그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날짜가 아닙니다. 2026년, 2029년, 2031년, 2033년, 2035년. 이 숫자들이 실제로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반복되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고립할 것인가, 연결할 것인가, 분열할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과거의 원한에 머물 것인가, 미래의 길을 만들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확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미래도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과 몽골이 협력하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북이 가까워지려면 상대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륙으로 철도가 열리려면 정치와 경제, 안보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가 먼저 성숙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고통을 들어야 합니다. 정치가 다르다고 가족과 친구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을 낮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강해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성공할수록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부모가 굶으면서 자식을 공부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광산과 건설 현장, 공장에서 몸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은 유명한 정치인도 예언가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실제로 일으켜 세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의 기적을 만든 국민이라면 또 다른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달리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을 짓고 수출을 늘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신뢰와 문화, 기술과 협력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초원에서 흘렸다는 눈물도 어쩌면 그래서였을 것입니다. 너무 좋은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좋은 미래가 너무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무지개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 실제 그의 말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대륙의 길을 열 것입니까? 서로를 정치적으로만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달라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것입니까? 몽골과 같은 작은 나라를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할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동반자로 바라볼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만을 가르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도전할 용기도 가르칠 것입니까? 2026년 이후의 길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알탄 친바트가 그렸다는 아름다운 미래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라의 미래는 예언자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결정, 기업인의 선택, 젊은이의 도전, 어르신들의 지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좋은 미래도, 나쁜 미래도 결국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알탄 친바트의 예언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 변화의 바람이 정말 불어올까요? 한국과 몽골은 새로운 동반자가 될까요? 북한의 문은 언젠가 열릴까요?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과 울란바토르를 지나 유럽까지 달리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조건만큼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알탄 침바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또한 남북한이 언젠가 전쟁이 아닌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